어서오세요. 1월의 영화관입니다. 오늘의 영화 티켓은 파도에 오를 타이밍입니다. 조선의 양반 가문이었으나 영모에 연루된 김내경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처남 팽원과 한쪽 다리를 저는 아들 진영과 함께 시골에서 운둔 생활을 하죠. 그는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천재 관상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관상 보는 기생 연홍은 내경과 팽원에게 한양에서 관상을 보기를 제안하고 이 둘 또한 돈을 벌기 위해 연홍과 함께합니다. 내경의 반대에도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을 받아 뜻을 펼치고 싶어하는 진영도 한양으로 떠나죠. 한양에서 관상을 봐주고 있던 내경은 서안부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범인을 관상으로 찾아내어 그의 명성은 더 높아집니다. 그는 문종의 최측근, 호랑이상인 김종서의 눈에 띄어 서안부의 인재 등용을 도와주죠. 그의 활약을 확인한 문종은 건강 악화로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아 어린 나이에 왕이 될 단종을 위해 용모를 꿈꿀 자들을 미리 수색해달라고 내경에게 몰래 부탁을 합니다. 내경은 조심스럽게 살폈고 문종에게 영의정 황보이는 한길말 걸을 대장부, 살생을 못하는 안평대군, 수양대군은 전화를 두려워해 절대 반역을 못할 자라며 영모의 상은 없다고 말하죠. 가명으로 과거에 응시해 장원급제한 진영과 재회하던 날 문종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문종의 죽음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수양대군이 오죠. 하지만 내경은 수양대군의 모습에 깜짝 놀랍니다. 남의 약점인 목을 잡아 뜯고 절대로 놔주지 않는 잔인무도한 이리의 상. 자신이 봤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문종이 내경에게 내린 지시를 알았던 수양대군은 다른 일을 자신으로 내세웠던 것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계략을 알게 된 내경은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 한명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으며 김종서와 함께 그의 용모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죠. 자신들이 수양대군을 모함한다고 하는 단종을 설득하기 위해 내경은 단종이 보는 관상학 서책에서 영모의 상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 다녀와 풍토병에 걸린 수양대군을 치료하는 의원으로 사칭해 연홍과 함께 그의 얼굴에 점 3개를 그려놓죠. 그 와중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부패를 저지른 감찰관이 황표정사로 인해 관직에 오르는 것을 알게 된 진영은 부당하다며 단종에게 직접 고하죠. 이후 단종은 수양대군을 불러 황표정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양대군의 얼굴에서 자신이 봤던 서책에 나온 영모의 상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채워진 궁궐. 수양대군의 계략을 깨달은 단종은 수양대군을 유배 보내기로 하고 이를 알게 된 내경과 김종서도 빨리 계획을 세우죠. 하지만 잘 풀릴 것 같던 계획은 결국 다 망가져버리죠. 내경을 해유하기 위한 한명회의 계략으로 황표정사 건의 때문에 김종서의 부하를 사칭하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한 진영은 눈을 잃고 말고 그 소식을 들은 팽원은 김종서에 대한 복수심으로 수양대군을 찾아가 내경과 김종서, 단종의 계획을 다 말하며 내경과 진영의 안위를 요구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내경은 김종서를 찾아가지만 이미 준비를 마친 수양대군에 의해 김종서는 죽고 맙니다. 그렇게 단종을 겁박해 왕위를 양위받은 수양대군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관원들을 학살하고 쫓아내죠. 그렇게 쫓겨난 진영을 구하기 위해 내경은 수양대군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지만 수양대군은 그를 조롱하며 결국 진영을 죽이고 맙니다. 자신의 말 때문에 진영이 죽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목젖을 칼로 그었다가 목소리를 잃고 만 팽원과 함께 내경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서 칩거하죠. 그리고 내경을 찾아온 한 사람, 수하로 들어오라는 환명회에게 완곡히 거절하며 내경은 말하죠. 끝이 좋지 않구려. 당신 목이 잘릴 팔자요. 그의 말 한마디에 환명회는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죠. 그리고 그는 앉아서 난 목이 잘리지 않았네. 결국 그가 틀린 거야. 라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1월의 8번째 영화. 배우 송강호, 이정재 주연인 한재림 감독의 관상. 1453년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 일으킨 사건. 계유정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가상의 인물 김내경이라는 관상가가 개입이 되어 상상력을 가미한 픽션 사극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상은 주변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독특한 학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덕분인지 처음에 영화를 접할 때 호기심을 일으키기엔 적합한 소재라고 느꼈습니다.
흥미로운 이 소재가 어두운 역사적 사실과 맞물리면서 전개 또한 참신하다고 느꼈는데요. 초반에는 관상이라는 소재를 잘 녹여내고 관람객에게 다가가기 위해 각 인물마다 관상을 봐주는 내경의 모습과 그에 딱 떨어지는 인물들의 이야기 등 코믹적으로 풀어냈지만 수양대군의 첫 등장 이후 수양대군의 세력과 김종서 세력의 싸움으로 순식간에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분위기를 바꾸었고 마지막은 역사적 사실에 맞춰 비극으로 마무리를 하죠. 이 세 가지의 주요 흐름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색함 없이 잘 흘러갑니다. 앞서 말했듯이 수양대군의 첫 등장을 분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 장면의 연출력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수양대군의 발걸음을 시작으로 뒷모습, 그리고 보일 듯 안 보일 듯 하다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양대군 얼굴의 마무리. 배우 이정재의 연기력에 슬로모션과 웅장한 사운드가 함께한 수양대군의 등장씬은 계속 머릿속에 남을 정도로 정말 멋있었습니다. 또 당시 조선에는 모피옷이 없어서 고증에 맞진 않지만 수양대군의 독보적인 캐릭터 특성을 더하기 위해 한재린 감독이 모피옷을 굿굿 부탁했다고도 하죠. 관상을 다루는 영화이지만 흥미롭게도 수양대군의 등장뿐만 아니라 김내경, 김종서 등 주요 인물들의 첫 등장에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관상학을 영화의 큰 요소로 가져가면서도 사람의 본체는 얼굴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숨은 영화적 가법도 느낄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개봉한 이 영화는 넷플릭스에서도 접할 수 있는데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서는 마지막 결말 부분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넷플릭스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김내경이 환명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관상에서 김내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좋은 파도를 타기 위해 우리는 그 파도를 눈여겨보죠. 좋은 파도를 본 순간 그 위로 올라타겠지만 그 파도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올라타자마자 무너질 수도 있고 혹은 아예 못탈 수도 있고 변화무쌍한 파도를 만드는 것은 바로 언제 어떻게 불지 모르는 바람이기 때문이죠. 김내경은 눈앞에 떡하니 보이는 파도를 다 알고도 바람의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해 결국 파도에 오를 타이밍을 놓쳤죠. 만약 파도보다 바람의 흐름에 집중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파도보다 집중하여 느낄 수 있는 바람을 통해 자신에게 딱 맞는 파도를 타시길 바라며 1월의 영화관은 문을 닫겠습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